무더운 여름이 끝나기 무섭게 약국에 많아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감기 환자인데요. 여러분은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가장 심하신가요? 그리고 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같으신가요? 두꺼비 팜은 최근 10년 된 것 같은데요.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하루 살짝 콧물 나는 정도는 있었지만 막 몸살로 알아눕거나 심지어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렸는데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과 거의 안 걸리는 사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면역력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면역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면역력이 저하되는 주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운동 부족입니다. 실내 생활이 증가했죠.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불균형한 식습관도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면역력을 올리는 필수 영양소 5가지와 이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까지 싹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비타민 D입니다. 최근 한국인의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80%가 비타민 D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그냥 단순한 비타민 D가 아닙니다. 제가 제목에 태양 에너지라고 써놨는데요. 우리 몸의 근본이 되는 면역력, 호르몬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죠. 면역이 약해지는 원인 중 실내 생활의 증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체내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비타민 D의 부족은 호흡기 감염,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심지어 암의 발병률까지 높입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0 IU 이상의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햇빛을 자주 쬐지 못한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등의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D는 특히 그냥 영양제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격적인 면이나 이 함량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버섯을 참 좋아합니다.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든 저는 버섯은 다 좋아요. 그래서 감기에 안 걸리는 걸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법 2번째는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내추럴 킬러셀을 활성화시키는데요. 내추럴 킬러셀은 우리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면역세포가 더욱 활성화되어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버섯류와 귀리 같은 곡물류입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함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제로 섭취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의 숨은 기능 중 피로회복도 있습니다. 면역도 올리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베타글루칸이 제품 형태로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요, 베타글루칸 단일 성분은 그냥 아예 없어요. 나름 그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이렇게 단 하나의 성분으로 면역력을 올린다는 게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 성분을 복합적으로 배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체질을 따져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꺼비팜은 체질을 아주 간단하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알려주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하답니다. 유산균이 정말 돌풍을 일으켰던 때가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무슨 만병통치약 같이 광고를 했었죠. 별별 신기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유산균은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장이 건강해야 면역세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거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면역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기, 알레르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유산균을 꼭 챙겨 드세요. 여담으로 제가 영양제 컨설팅을 하며 항상 깔고 가는 게 유산균인데요. 건축으로 치면 기초공사인 셈입니다. 유산균을 먹어서 면역이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밥통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밥통이 튼튼해야 좋은 영양소들이 세포 속으로 쏙쏙 흡수가 되고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요거트가 대표적인 유산균 식품이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에도 다양한 유산균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발효식품이 있는데 뭘까요?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고소한 냄새가 느껴지네요.
이걸 안 먹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힘들죠. 네, 오메가3 이야기입니다.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면역력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면역계를 활성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의 발병을 줄여줍니다. 특히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EPA와 DHA 성분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는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이거 딱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구운 생선은 비린내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서 꼭 보충제를 이용한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흔해서 그 가치가 오히려 저평가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방어막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영양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비타민 C를 섭취하면 감기나 독감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 여기 영상을 보시면 메가도스의 효과 그리고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꼭 보세요. 또한 비타민 C는 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피부 영양제 삼총사에도 제가 이름을 올려놓은 성분이죠. 여기 영상 있어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고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피부까지 챙기고 싶다면 비타민 C 잊지 마세요. 최근에 레몬즙 먹는 열풍이 돌고 있죠. 레몬 100ml당 약 53ml의 비타민 C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브로콜리에도 100g당 89ml, 키위나 딸기, 그리고 오렌지에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을 팍팍 올리기 위한 필수 영양소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